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날. 제1부, 마음이 사라진 순간의 의미. 그녀는 살아있다. 하지만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확실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의 마음의 실종 사건처럼 셜록황에게 왔다. 2025년 봄, 인왕산 기슭에 자리한 황 박사의 상담실 모니터에는 한 통의 예약 메일이 있었다. 이름 김주영. 상담 목적. 결혼 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씩 죽어가는 것 같아요. 상담 메모란에는 이렇게 상담 사연이 쓰여 있었다. 남편이 저를 조금씩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흔한 문장이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그녀의 감정이나 마음이 없다. 황 박사는 먼저 그녀의 마음의 MRI인 WPI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그녀의 현실 프로파일은 휴머니스트 매뉴얼이었다. 다음과 같은 성향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다니 흥미로운 상황이다. 현실적이고 도리에 충실하며 상대의 기대에 조용히 응답하는 성향. 타인과의 조화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삶의 질서를 중시한다. 여기에는 의식적인 그녀의 노력보다 이런 삶의 리듬과 체계 속에 자신을 가두려 한다. 그것이 삶의 안정을 얻고 잘 사는 것이라 믿는다. 그녀는 스스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경우가 바른 사람이라 불리는 틀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이 죽어간다고 믿고 있다. 누군가와의 싸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상담실 문이 열렸다. 검은 셔츠, 단정한 머리.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그녀는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김지영 씨 맞으시죠? 그녀는 주춤하며 말했다. 여기 저 같은 사람이 와도 되나요? 허락을 구하는 말은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진심이 살짝 보였다. 마치 내가 나로 존재해도 되나요? 와 같은 질문처럼 들렸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사라져버린 존재로 지내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셜록황의 마음속에 상담 노트가 열렸다. 그리고 상상의 사건 파일을 열고 황 박사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사건 파일 4번. 마음이 사라진 순간의 의미. 그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조심스럽게 고르고 다듬은 말을 꺼내었다. 이건 조심성이 아니라 감추어둔 두려움이다.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대범하게. 하지만 그건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이라기보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의 인지이다. 그녀는 도리, 정상,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황 박사는 그것을 그녀의 믿음 구조라고 부른다. 이런 믿음들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들, 아니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늘 제대로 살아야 했고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다.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우선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이 먼저여야 했다. 이런 그녀를 둘러싼 믿음들은 모두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방어막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세상에서 길들여진 마땅히 해야 할 돌이었다. 결국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꾹꾹 눌러 삼키게 만들었다. 남편과의 결혼 갈등? 아니다. 이건 결혼 위기가 아니다. 자기 마음의 실종 사건이다. 단지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름을 일단 김주영 실종 사건이라 붙이지만 셜록황이 해야 할 일은
그녀가 언제부터 자신을 지우고 자신의 마음을 놓치기 시작했는지를 알아볼 일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 감정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무엇이 괴로운지도 명확히 말하지 못한 채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는 침묵 속에 자신을 접는다. 하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설명되지 못한 채, 말해지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황 박사는 지금 그 기다림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로 하기엔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첫 장을 오늘부터 그녀와 함께 써내려갈 것이다. 내 이름은 김주영이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너무 오랫동안 많은 곳에서 들었다. 아버지는 애가 착해, 말이 없어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넌 항상 침착해서 좋아 라고 했다. 회사에서는 주영신 어디둬도 튀지 않아서 좋아요 라며 내게 기대를 걸었다. 나는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 감정을 무릎 꿇리고 내 생각을 침묵시키며 나를 조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결정한 나의 삶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덜 미움받고 덜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은 그동안 나를 잘 지켜주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나는 괜찮은 아내, 좋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나를 더욱더 지우게 되었다.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이 정도는 결혼한 사람이면 다 겪는 거잖아. 그래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문장들로 내 마음을 밀봉했다. 그렇게 나는 내 마음을 부엌 의자에 묶어두고 일하러 나가기도 했다.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쩌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더 이상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내가 뭘 원하고 또 그 사람이 왜 싫은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로운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왔다. 셜록 황.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말하지 않는 말까지 듣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내가 실종된 그 지점까지 가서 나를 다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무섭지만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실 문 앞 좁은 복도에 선 김주영은 무음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본다. 낯선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에 와닿고 그 감촉은 마치 그녀 안에 응고된 긴장을 드러내는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인왕산 기슭, 오후의 햇빛이 커튼 사이로 부서져 들어오는 WPI 심리상담실. 가벼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 공간에 그녀는 조심스러운 걸음과 단정한 외양으로 발을 들였다. 단추 하나 흐트러짐 없는 셔츠, 깔끔히 접힌 소매,
얼핏 한 치의 흠결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황 박사의 눈에는 그 흠없음이 그녀의 삶의 방식처럼 보였다. 타인의 기대를 통과하는 데 익숙한 몸짓, 감정보다는 예의로 먼저 반응하는 사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 잃어버린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다.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아이도 있고요. 남편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집이 제 집이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단순한 전세나 월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결혼의 권태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니, 그것은 분명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존재의 이유 또는 자기 존재의 허가서를 찾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허가는 그녀가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다. 신혼 초엔 괜찮았어요. 남편은 웬만하면 저에게 져주는 척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1년쯤 지나니까 자긴 더는 못 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한다. 아니, 낭독한다. 테이블을 보며 마치 타인의 인생을 읊듯 말한다. 황 박사는 그녀의 말에서 아무런 감정도 찾을 수 없었다. 분명 감정이 폭발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무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제시한 조건도 다 받아들였어요. 돈은 각자 관리하고요. 그리고 집이 남편 명의라서 생활비를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아이 양육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타 병원비도 다 제 몫으로 하기로 했어요. 결혼의 유지 조건을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뚝뚝 떨어지는 그 문장들 뒤편에는 묵은 체념들이 가득했다. 자신의 감정이 배제된 채로 현재 생활의 조건을 설정한 그녀의 믿음의 구조만 해체된 건물의 구조체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황 박사는 묻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린다.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혼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니는 고통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다.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감금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먼저 참아야 산다는 믿음을 내면화한 것 같은 사람이다.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말해요. 딴 놈 만나고 왔냐. 내 집에 들어올 자격 없다고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황 박사는 다시 묻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아주 조용히 말한다. 없었어요.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남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분노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그녀가 가진 믿음의 틀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어떤 믿음인지 모른 채로 현재의 상태에서 견디기 어렵다는, 그리고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지내야 한다는 각오인 것처럼 들렸다. 어떤 감정을 폭발한 것이 아니다. 단지 막연히 결혼 생활을 이루는 어떤 외피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느낌, 또 결혼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각이 그녀의 마음에 자그마한 틈을 만들어냈다. 황 박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황 박사가 진짜 귀울인 건 그녀가 말하지 않은 문장들이었다. 그녀의 셔츠는 구김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말투는 조용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모든 것이 갖춰진 삶이라 보여주었다. 하지만 황 박사는 그 단정함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숨죽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고요. 그가 말한 조건들을 다 받아들였죠.
생활비는 제가 부담하고 아이 병원비도 제 몫이에요. 사건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누르고 남긴 기록이었다. 그녀의 믿음을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다. 도리를 지키면 문제가 없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어른스러운 거다. 결혼은 참는 것이고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그녀의 믿음은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다. 황 박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녀는 멈칫하더니 입술을 아주 미세하게 떨며 말했다. 그러려니 했어요. 이혼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니라는 말.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감정을 허락하지 않은 믿음의 흔적이었다. 가끔은 남편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황 박사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건 분노의 말이 아니었다. 그건 살고 싶다는 말에 가장 깊은 아래쪽에서 보내온 구조 신호였다.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의 자리 찾기를 향한 첫 미세한 움직임. 황 박사는 다시 묻는다. 지금 그 집에 김지영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나요?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림이 생겼다. 그 눈빛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처음 본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이건 단순한 결혼 상담이 아니다. 이건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마음을 버려온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정이다. 이 사건엔 고소장도 이혼 서류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녀가 언제 어디서부터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추적하는 것. 황 박사는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말하지 못한 문장들 속에 숨어있는 믿음의 흔적을 찾고 있다. 그 믿음들이 그녀를 어떻게 지켜주었고 또 어떻게 그녀를 지워왔는지. 그녀가 다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이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상담실을 나서며 나는 복도에 그대로 멈춰섰다. 손끝에 남아있는 문고리의 차가움이 아직 내 안에 맴돌았다.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달라졌다고 느끼기엔 아직 낯설었다. 하지만 분명 오늘 나는 그냥 집에 가기 싫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허락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물과 함께 커피를 시켰다. 마트에서 사야 할 물건들을 메모하지 않은 것도 오랜만이었다. 오늘은 상담실에서 꺼낸 내 말들을 조용히 적어두고 싶었다. 가방 속 낡은 노트를 꺼내 내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문장을 썼다. 남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된 줄 알았다. 그런데 상담사는 그것이 분노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사라져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해석이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내 안의 공허를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봐 준 것. 그 순간 나는 내 존재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걸 아주 작게, 아주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왜 아무 일도 없는 듯 말하고 왜 그냥 괜찮다라는 문장을 습관처럼 꺼냈을까? 분위기를 흐리지 않는 사람, 도리를 아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나를 조금씩 접어 넣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가 저녁을 먹으며 무슨 이야기를 꺼낼까? 나는 오늘 어땠어? 라고 먼저 물을 수 있을까?
남편이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긴장하지 않고 나 오늘 상담 다녀왔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나는 나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를 지우는 삶을 선택하도록 배워온 사람이었다. 나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사라진 주체였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다. 이 문장이 내가 살아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침 6시 반 기상, 도시락 준비, 직장, 장보기, 저녁. 내 일상은 늘 단정했지만 그 속엔 늘 빠진 주어가 있었다. 얼른 씻자. 밥 먹어요. 빨리 자야지. 그 어떤 말에도 내가 없었다. 남편이 집안을 돌아다닐 때면 그가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결국 지워진 건 그가 아니라 나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조차 아무런 반응이 남지 않았다. 오늘 나는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끔은 남편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움츠러들었다.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상담사는 말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너무 오래 지워진 결과입니다. 그 말은 내 안에서 막혀있던 무언가를 처음으로 열어주는 문처럼 들렸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가 오늘 친구랑 싸웠어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예전처럼 그냥 네가 양보해 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다른 말을 해보았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남겼다. 괜찮아. 이제 뭔가 조금 새롭게 해봐도 돼. 마음 읽기의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WPI 검사를 통해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혹시 이런 고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어요. 여행도 가보고 뭔가를 배워도 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남들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참가 신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카카오톡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